안녕하세요. 유튜브 약국 채널 아프니까 약국 안재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구충제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950년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국민 한 사람당 몸속에 회충을 50마리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회충에 감염된 사람이 변을 보게 되면 그 인분 속에 회충알이 엄청 많았는데 그 인분으로 채소를 가꾸고 또 그 수확된 채소를 다른 사람이 또 섭취를 하고 그럼으로써 또 회충알이 몸에 들어가게 되니까 또 회충에 감염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은 사람들의 위생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기생충에 그렇게 감염될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교적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를 많이 섭취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유기농 야채나 채소에 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기생충 감염을 조금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처음으로 개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 어떤 이렇게 배가 부른 여자분이었어요. 임신하신 분인데 화장지에 뭘 이렇게 싸가지고 약국 안으로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화장지에 있는 거를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회충이었는데 저도 그때 회충을 처음 봤어요. 교과서로만 회충을 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요즘도 회충이 있긴 있구나.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좀 이렇게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회충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개인 방송 같은 데서 기생충 컨텐츠를 할 때는 꼭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구충제를 제 설명을 듣고 나서도 복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약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일부러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기생충들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기생충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비교적 확률이 높은 게 네 가지인데요. 회충, 여충, 십이지장충, 그리고 편충,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기생충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알아본 다음에 구충제를 복용하는 그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충은 문헌에 나오는 기생충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생충이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 1년 6개월 정도 생존을 하고, 좀 특이한 점은 한번 알을 낳으면 산란을 하게 되면 20만 개 정도 엄청난 수의 알을 낳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생충 요충인데요. 회충보다는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근데 요충도 다른 기생충들과 마찬가지로 암컷하고 수컷이 있는데 암컷이 아주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 몸속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뱃속에 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 사람이 잠을 자는 그동안에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뱃속에 있던 그 알들을 보통 한 6,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이렇게 산란을 해요. 항문 주위에. 그래서 요충이 있는 분들은 항문이 좀 많이 가려워요. 이 요충이 항문 밖으로 나와서 알을 낳는 이유는 그 알이 이렇게 성숙하는데 산소가 필요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충이 항문 주위에 산란한 그 부위는 아주 많이 가려워요. 가려워서 이렇게 손으로 긁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이불이나 바닥 같은 데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손에 묻어 가지고 다시 뭐 다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입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요충이 있으면 항문이 가려워서 자꾸 자다가 깨요. 잠을 좀 뒤척이게 되는 거죠. 잠을 푹 못 자니까 애들이 좀 약간 예민해지면서 좀 신경질적이 되기도 하고 좀 침착성 같은 것도 없어지는 편이에요. 비교적. 이불이나 바닥에 떨어진 요충의 그 알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그 생존을 합니다. 그 외부로 나온 상태에서도. 그래서 다른 회충에 비해서 감염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어린이 한 명이 요충에 감염되기만 해도 그 전체 요충이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서로 손을 잡고 많이 놀거든요. 어린애들은. 그리고 손가락을 입에 많이 넣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충이 많이 퍼져요.
만약 집에 어린아이가 요충에 감염되었다면 그 가족 구성원 전부가 구충제를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기생충은 12지장충인데 12지장충은 이빨 같은 게 있어요. 잘 보시면 이제 영어로 후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갈고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장점막에 딱 이렇게 거는 거죠. 딱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 그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몸에 12지장충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 보시는 거는 편충이고요. 예, 편충은 뭐 따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옛날에는 구충제도 요즘과 같은 뭐 알벤다졸이나 이런 구충제가 없었기 때문에 옥산텔이나 피란테 같은 그 예전에 구충제를 많이 썼는데요. 요 옥산텔이나 피란테 같은 그 예전에 구충제들은 기생충을 죽이는 게 아니고 반은 살아있고 반은 좀 마비된 상태, 좀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구충제를 먹게 되면 예전에는 사람이 변을 보게 되면 그 변 속에 기생충들이 섞여서 같이 나왔어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떠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구충제들은 그 작용하는 원리가 그 기생충의 그 근육을 마비시켜 가지고 이제 반은 살아있고 반은 이렇게 죽은 상태, 뭐 마비된 상태 이렇게 만든 건데 기생충의 아래에는 근육이 없었기 때문에 기생충의 아래는 이런 예전의 구충제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 동물들한테만 사용을 하고 사람들한테는 거의 안 씁니다. 이 옥산텔이나 피란테 같은 예전의 구충제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한테는 쓰지는 않아요. 반면에 요즘 나오는 이제 구충제들은 기생충을 쉽게 말씀드리면 굶겨 죽이는 거예요. 포도당 대사를 못하게 해서 기생충이 굶어 죽게, 스스로 굶어 죽게 만들어서 우리 몸 속에서 다 녹아버려요.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소화액 같은 거를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다 녹게 돼요. 그래서 요즘 구충제를 복용하더라도 살아있는 기생충들이 변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간혹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구충제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알벤다졸이라는 성분입니다. 보통 약국에 이제 구충제를 구입하시러 가시면 거의 아마 100군데 가시면 한 99군데 이상은 이 알벤다졸이라는 약을 주실 거예요. 약사님이. 이 알벤다졸이라는 구충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장 중요한 기생충 4가지 있죠. 회충, 요충, 그리고 십이지장충, 편충. 이 4가지에다가 아메리카 구충하고 분선충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좀 종합적인 그런 구충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 알벤다졸 성분은 반드시 24개월 이상이 되어야 복용을 할 수가 있어요. 24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은 원칙적으로는 복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용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의사의 그 처방하에서 보통 투약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는 2살 밑으로는 안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알벤다졸이라는 구충제를 어떻게 복용하느냐면 회충, 요충, 그 편충, 십이장충 그리고 아메리카 구충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400mg 딱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장 중요한 기생충 4가지에다가 아메리카 구충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알벤다졸 400mg 한 알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4개월 이상의 어린이 중에서 요충에 감염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400mg이 한 알이거든요. 그거를 반을 잘라야 돼요. 잘라가지고 200mg을 한번 먹이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이제 남아있는 절반 나머지 200mg을 한 번 더 먹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분선충에 감염되었거나 편충에 감염되는데 아주 심한 중증 증상을 보일 때 그럴 때는 400mg을 3일 동안 연속해서 이렇게 한 알 이렇게 3일 동안 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벤다졸을 복용하실 때는 이제 물을 가급적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약을 먹을 때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알벤다졸 정제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 씹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소량의 물로 알약을 이제 겨우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소량의 물로만 이렇게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벤다졸 같은 구충제를 그 복용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또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있는 이런 여성분들은 알벤다졸을 복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인부들에게 어떤 특정한 약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 등급이 있거든요. A, B, C, D, X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누는데 보통 인부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은 A하고 B 등급이에요. A, B 등급 정도면은 거의 다 투여를 합니다. 의사들도. 그런데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C 등급이에요. 그래서 안전성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벤다졸은 24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에게는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골수 쪽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눈 쪽으로 특히 망막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백혈구 수치나 혈소판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은 알벤다졸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벤다졸 구충제를 복용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다른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약을 현재 복용 중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메티딘이나 덱사메타손 그리고 프라지칸텔 같은 그런 약을 현재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구충제를 구입하실 때 그 약사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메티딘이나 덱사메타손 그리고 프라지칸텔 같은 이런 약들이 알벤다졸 구충제 부작용을 아주 높이게 됩니다. 부작용 나타날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천식약 중에서 테오필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테오필린 성분하고 알벤다졸 구충제를 동시에 같이 복용하게 되면 알벤다졸이 테오필린의 부작용을 이렇게 높이게 돼요. 그래서 그 천식 치료제 자체의 부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구충제 성분은 플루벤다졸이라는 성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근당의 젤콤이라는 그 상품명으로 좀 많이들 알고 계신 제품인데요. 젤콤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플루벤다졸 구충제 성분은 한 알에 500mg이 들어있어요. 한 알에 500mg인데 이 플루벤다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주요한 기생충, 회충, 요충, 그리고 십이지장충, 현충 이렇게 네 가지에만 들어요. 알벤다졸처럼 분선중이나 아메리카 구충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루벤다졸 성분은 딱 한 번만 복용하면 돼요. 기생충 종류에 관계없이 하루 한 알 한 번으로 끝나요, 모든 게. 그리고 아까 알벤다졸 구충제는 24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복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플루벤다졸, 이 젤콤이라는 구충제는 12개월 이상이면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구충제 성분 중에서는 메벤다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메벤다졸이라는 약도 되게 안전한 성분이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 구충제를 복용하면 기생충에 감염이 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 이 구충제라는 약은 이미 감염된 기생충을 죽이는 약이에요. 예방하는 약이 아니고 혹시라도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방하려고 먹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오늘은 간단하게 기생충의 종류하고 그 기생충을 이제 죽이는 구충제 복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 약국 채널 아프니까 약국 안재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